평범한 사람들이 읽어온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멋진 이야기 해주실 주진호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주진호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실 엄수빈 양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청소년 서포터즈 엄수빈입니다. 저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국인 개관 해설사 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벌써부터 아쉬워요, 그렇죠? 네, 너무 아쉬운데요. 처음에는 박물관 얘기라고 해서 정말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일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3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3부란 1987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에게는 보다 더 내가 살았던 시기에 더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고 또 흥미롭게 그리고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로 한번 떠나봅시다. 네, 그러시죠. 갈까요? 갑시다. 자, 마지막 파트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1987년부터 시작하네요. 그 주제가 Me, the Republic of Korea, the World. 맞죠?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우리의 역사가 1987년부터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의 역사가 아니라 보다 더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1987년 6월에 민주항쟁이 있었는데 벌써 시작부터 좀 가슴이 아픈 얘기가 나오네요. 그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가 있네요. 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1987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화에 그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고 숨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지 은폐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4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이 앞으로 내 후임 대통령도 역시 체육관에서 뽑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의 의견들을 이제 모아서 6월 달에 이런 이제 민주 항쟁을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바로 거기에 참여했던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직선제로 말하자면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그런 그 개헌으로 이른 과정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우리 박물관에 좋아하는 파트 중에 여기가 하나입니다. 87 대선이죠. 그 당시에 뭐 노태우, 뭐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김종필 이렇게 출마하셨는데 혹시 한국에서 투표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내년에 대선, 내년? 내년부터 이제 투표권이 생긴 사람이라서. 내년이니까. 근데 여기는 한번 열어보세요. 근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뭔가 막 홍보물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 선거 홍보물들을
이 벽에다가 다 전시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료를 또 이번 기회에 또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캐비넷형으로 해서 각 후보들별로 밑에도 있고. 이런 여러 식으로 가지가 있네요. 이 밑에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87년에 나왔던 네 분의 후보들인데 그때 당선됐던 노태우 후보, 순서대로죠. 그다음에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순서대로 그리고 저기 2번과 3번 저 두 분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이제 단일화를 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랬는데 결국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혹시 그 선거할 때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다 춤추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당시에도 그랬나요? 그때는 뭐 춤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노래를 많이 틀었죠. 노래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는 커다란 대형 집회를 많이 했어요. 여의도 광장이라든가 요즘 같으면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죠. 그 대신 이제 작은 규모로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모아서 그 세를 과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대중 연설을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면 다음 선거부터 이제 중요한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옛날 홍보물도 봤으니까 이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또 홍보물 같은 것도 꼼꼼히 보면서 투표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게 투표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죠. 자, 여기는 아마도 수빈이 학생이 좋아하실 만한 공간인데 여기 보니까 뭐 런닝맨도 있고 뭐 드라마 정말 딱 말 그대로 한류 스타들이 모여있는 방탄소년도 있어. 좋아하죠? 완전 지금 이렇게 응원봉 보니까 너무 설레는데. 방송이네요. 네네, 그러게요.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 봤던 뭐 예능 프로나 뭐 드라마도 있고 이렇게 응원봉도 있으니까 너무 반갑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아카이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사실은 BTS가 정말 대단한 게 뭐 춤이면 춤이고 노래면 노래고 모든 게 정말 만능하세요. 정말 다 잘하는데 요즘은 정말 기록을 되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계속 이제 기사를 보면 신기록을 계속 만드시는 분들이고 요즘에 또 빌보드 차트 1위 그건 1위.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저희 세대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팝 음악을 라디오로 듣고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빌보드란 늘 서양의 가수들이 차지하는 그것도 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가수들이 하는 것이었지 한국의 가수가 거기서 1위를 한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문화 수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한 군데로 다 모아놓은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K-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생각하면 뭔가 경제 성장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면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달력처럼 돼 있는 게 보이는데 약간 좀 어두운 면이 좀 있네요. 사진으로 봤을 땐.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급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한류로서 세계적으로 문화를 알리고 이런 발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노동의 현장에서 쫓겨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는 항상
양쪽의 측면을 함께 균형 있게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진 작가분들이 했던 작업들을, 특히 이런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그 현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는 그걸 가지고 이 시대의 그 칼렌더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 하나하나에 보면 그때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아주 작은 글씨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관장님, 여기 어떤 공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쪽 부분이 이제 에필로그 부분인데요. 이제 전시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는 그동안에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쇄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화면을 만들어 봅시다. 네, 화면을 터치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되게 다채로운데요. 네. 색깔이 네, 골라서. 네, 굉장히 많아서 선택이 어려운데 원 안에 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시간의 모양. 근데 이 중에서 뭐 좋아하는 모양. 뭐 좋아하는 모양이 하나를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이제 이 모양이 또 어떤 단어 나오고. 좋아해요? 여기 용기, 변화, 재미.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센스. 넣고. 저희가 아까 만든 거 여기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 아래 프린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 여기서 나오네요. 네, 그럼 이제 뭔가 신기한데요?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뭐 몇 장이고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이 인쇄하신 거를 직접 집으로 가져갈 수. 자기만의 수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박물관의 여운을 이제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했느냐에 따라서는 또 사진이 이렇게 다른 그런 사진들이 나오고, 뭐 여기 뭐 BTS가 그 타임지에 실렸던 이런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말하자면 역사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 또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 나간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나와 연결된다는 그런 느낌을 이 공간에서 갖고 가시도록 에필로그 부분을 마련한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제 3편으로 나누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그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 역사를 함께 했잖아요. 정말 그 보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 엄수빈 학생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3부작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역사라는 게 그냥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그걸 가장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파비앙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실은 우리 관장님이 정말 멋진 안내를 해주신 덕분에 참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두 분이 너무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 저희가 이 상설 전시 개편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좀 마음속에 느끼고 갔으면 하는 게 저희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만들어 갈 사람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면 되게 막 옛날에 막 땅에 묻혀있던 유물들만 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잘 듣던 그런 케이팝 가요들이 이렇게 박물관에 들어오는 것도 보면서 지금의 것도 역사가 되고 또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와봐야 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